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5일 찐샘의 글로벌 투자의 정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찐샘 김진입니다. 오늘이 벌써 목요일이더라고요. 이번 주 해외 투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시장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오늘도 안 좋긴 했는데 한바탕 북새통을 겪었잖아요. 그랬더니 이번 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벌써 목요일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좋은 하루 되셨나요? 여러분들 좀 피곤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오늘까지도 좀 피곤한 그런 게 피곤함이 남아 있어서 오늘 또 일도 되게 많았었던 날인데 어렵게 좀 버텨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 금요일 한 주간의 인사를 하기 전인 목요일이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이번 일주일 동안 진짜 고생 많이 하셨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말씀드릴게요. 오늘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AI로 대동단결하고 있는 글로벌 증시라는 거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두 번째는 지난 새벽에 미국 시장에서 사실 경제 이벤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이벤트에 대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어찌됐던 경제 이벤트들 그래도 알고 있어야 하니까 기본적으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포트폴리오에 약간의 미세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벽에 있었던 미국 증시부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도 하락을 했잖아요. 거의 또 1% 정도 수준까지 하락을 했는데, 한국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해외 투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약간의 애국심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 시장이 이렇게 연일 고가 나고 이러는 게 되게 시샘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은 지난 새벽에도 결국은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는 나스닥 지수가 확실히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가파른 강세 강화가 나오면서 고가 갱신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저께 제가 미국 증시 그냥 글로벌 증시 전체를 종합해서 볼 때 제가 내린 결론은 시장의 중심은 AI 이거였거든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흐름이 보다 더 확연하게 나타난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미국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 전체를 통해서 내린 키워드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앞서 말씀드린 AI로 대동단결하는 글로벌 증시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한 2, 3일 동안, 한 2, 3일 좀 넘는 것 같아요. 2, 3일 넘는 기간 동안 전통 경기 민감주들이 상대적 약세를 조금 보이고 있는 게 어제도 이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많은 경제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금융시장 전체에 영향이 없었다라는 것, 이런 게 제가 어저께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 전체를 보고 내린 키워드들이었는데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최종 결론으로 우리는 어떻게 볼지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는 오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AI로 대동단결하는 글로벌 증시라는 키워드입니다. 우선 어저께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 당연히 AI가 중심이 돼서 오른 상황이었는데 그 중심에는 또 소프트웨어가 단연코 핵심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당연히 이건 충분히 예상됐던 건데, 이건 어저께 우리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여드리는 CRM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근데 CRM 하나만 뜨는 건 아니고 다른 종목들이 다 뜨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로 어저께 보면 소프트웨어 관련한 주식들은 다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미국의 소프트웨어는 그냥 글로벌하게 4종목 정도를 보자. 미국의 오라클, 그리고 CRM, 그리고 팔란티어, 그리고 독일의 SAP, 요 4종목 정도를 보자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엄청나게 강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실 옛날에 클라우드 시대 때 AI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대장은 실제로 어도비였는데요. 어도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실질적인 상승 추세는 없는 모습이죠. 아직까지 롱사인이 본격화돼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어찌됐든 어도비도 어저께는 거의 4% 가까운 강세를 보였고요. 오라클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회복하는 강세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 상승 기조 자체는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CRM은 세일스포스는 아까 보여드렸고요. 아틀라시안이라는 소프트웨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단기 상승 강화가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데이터 도구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적자인데 실적 발표 후에 엄청 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단기 랠리 내에서 추가 급등 6% 급등을 하면서 단기 랠리 내에 추가 강세가 있었던 하루였고, 소프트웨어 섹터에서 유일하게 약세를 보였다라고 한다면 팔란티어였습니다. 근데 팔란티어가 왜 약세를 보였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그냥 팔란티어는 그 전날 먼저 떴잖아요.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먼저 방향을 딱 잡고 분위기를 잡고 그 다음에 CRM의 실적 나온 다음에 즉각 급등을 하니까 소프트웨어 전반적으로 확 뜨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이 조정의 형태를 보시면 뭐 이게 추세적으로 의미가 있겠습니까? 별로 의미 없죠. 그냥 강세 기조가 이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는 소프트웨어가 확실히 시장의 중심이었고 시장을 강하게 이끈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소프트웨어만 떴나? 그러면 제가 이제 뭐 AI로 대동단결하는 글로벌 증시 이렇게 말씀 안 드렸겠죠. 실제로 빅테크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애플, 그 다음에 메타가 고가갱신을 하면서 랠리 전환하는 게 기대됐다. 그리고 애플이랑 메타가 이 정도 움직이면 그 다음 타자로는 아마존 정도가 고가갱신을 하지 않을까, 제가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스럽게 아마존도 고가갱신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상승 그리고 이런 조정 그리고 이제 서서히 재상승하는 2차 상승, 뭐 혹은 이게 3차 상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흐름이 빅테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닐까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이거는 좋죠. 그러니까 최근에 확실히 확산된 주도주를 중심으로만 움직이는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 사이에 핵심 주도주들, 핵심 반도체,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리고 빅테크들은 부진한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다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 사이에서 메타, 애플, 아마존이 움직이고 있는 건 상승 종목 수가 더 증가한다는 뜻이니까, 실제 시장 전체의 느낌에서 생각을 해보면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프트웨어 그리고 빅테크만 강세를 보였나, 다른 확산된 주도주들은 어땠는가, 요거 좀 살펴볼 텐데요. 전반적으로만 보면은 소프트웨어보다 강한 흐름은 아니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조금 상대적 약세가 커 보인다 라고 생각되는 쪽이 원전 쪽인데요. 특히나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드는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뉴스케일 파워가 최근 한 이틀 3일 정도 이렇게 부진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부진처럼 보이는 건 요 뉴스케일 파워 하나의 모습인 것 같고요. 탈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가 갱신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 크게 뭐 더 문제된다 이렇게 볼 수 없겠죠. 그리고 BWX 테크놀로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상승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원전이 그나마 조금 상대적인 약세인가 라고 생각이 들지만, 요거는 따지고 보면 뉴스케일 파워가 부진해서 나타난 현상인 거고, 실제로 보면 크게 특별히 부진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도 이튼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 아주 미세합니다만 지금 종가상 고가갱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미세하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베르노바 같은 경우에도 상승 기조 내에서 뭐 본격적인 재상승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상승 기조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건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버티브 역시 급등 이후에 좀 가격 조정이 컸습니다만 안정적인 조정 형태로 전환되면서 기본적인 상승 기조 자체는 유지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산된 주도주군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소프트웨어보다 어제의 상승폭은 크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상승 기조 자체에는 변화가 없었던 흐름이었다. 즉 확산된 주도주군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여기에 빅테크가 더해지고 있는 게 전체 주도주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키워드를
AI의 중심, 소프트웨어 뭐 이렇게 잡지 않고 AI로 대동단결하는 글로벌 증시라고 잡았잖아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에 보면요, 유럽의 경기가 무척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독일의 10년물 금리입니다. 깜짝 놀라시지 않겠습니까? 안 보셨다면 그 사이에 보시면 미국 금리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연속적인 금리 하락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10년물 금리예요. 특히나 경기를 가장 잘 반영한다는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는 건 실제로 독일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약하구나라는 걸 단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독일만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프랑스도 문제입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정부가 굉장히 문제인 상태예요. 불신임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토플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프랑스 정부가 토플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토플이 뭐냐면 자빠졌다 라는 뜻이거든요. 넘어졌다.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도 크게 지금 문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유럽 증시 전체로 놓고 보면은 프랑스 증시가 제일 안 좋아요. 한번 보시면 프랑스 증시는 지금 최소한 유로스탁스 50 같은 경우는 요런 레벨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최소한 이 정도 레벨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프랑스로 가보면 프랑스는 저 밑에서 훨씬 낮은 레벨에서, 이렇게 낮은 레벨에서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매크로 펀더멘탈도 안 좋고 정치도 안 좋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이렇게 유럽이 사실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굉장히 내려가면서 매크로 펀더멘탈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독일 증시가 이렇게 고가갱신입니다. 근데 독일 증시가 이렇게 고가갱신인 이유가, 독일 하면 또 뭐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자동차냐? 그런 거 아니고요. 앞서 우리가 소프트웨어에서 제가 네 종목이 가장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하나가 독일의 SAP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SAP가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강렬한 고가갱신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실제로 매크로 펀더멘탈은 굉장히 부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SAP 덕분에 SAP가 막 끌고 가면서 증시가 랠리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우리 프랑스 증시가 굉장히 부진한 걸 봤잖아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도 AI와 관련돼서 굉장히 핵심적인 기업이 있어요. 뭐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라고, 이튼 저는 그거하고도 조금 다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업이 있는데, 이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앞서 프랑스 지수는 처음 밑에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종가상으로 아주 큰 강세는 아닙니다만 고가갱신의 형태가 전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이런 것들을 보면 유럽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게 한 국가의 매크로 펀더멘탈이 별로 상관이 없구나, 지금 주식시장에. AI 전체 산업에 어떤 핵심에만 있으면 그 산업은 그 나라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상관없이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그런 흐름들이 보다 더 뚜렷하게 나왔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AI를 중심으로 대동단결하면서 상승했던 하루다, 이렇게 제가 키워드를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나라의 매크로 펀더멘탈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최근에 AI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글로벌 비즈니스잖아요. 이 글로벌 비즈니스 상황에서 AI 산업의 핵심적인 종목만 있다고 한다면 그 종목은 주가가 그 나라의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오르고 있다. 이게 굉장한 시사점인 것 같고, 결국 글로벌 증시 전체의 중심은 AI다. 여기까지도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AI로 대동단결하는 글로벌 증시,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잡은 키워드는 전통 경기 민감주의 부진입니다. 요거는 사실 어제도 똑같이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전통 경기 민감주는 지난 새벽에도 상대적인 부진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뭐 부진이 아주 큰 상황은 아니에요.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상승 추세로 전환한 종목군이 있고, 이게 이제 러셀 2000 지수, 은행, 그다음에 소비 유통 섹터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금리가 하락 전환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전통 경기 민감주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상대적인 약세이지만 이미 좋았던 추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 추세 훼손 없이 견조한 흐름 상황에서 상대적인 약세인 거고,
오히려 부진의 흐름은 최근에 상승 전환을 시도했던 전통 경기 민감주에 부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은행만 놓고 보시면 시티,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가장 단기 최근에 약한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데 한 4일 연속으로 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4일 연속으로 약세가 나오고 있다고 해서 뭐 최소한 이 상승 추세에 대한 훼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약세는 있지만 실질적인 추세적인 약세가 은행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소비유통 섹터에서 잘 봤던 홈디포 같은 주식들도 보시게 되면 특별한 강세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그렇다고 특별한 단기의 특별한 강세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인 상승 기조는 견조하게 유지 중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모두 다 망라해서 생각할 수 있는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단계 분명히 조금 정체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 기조 자체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 상대적인 약세는 분명하고 그 흐름이 최근 며칠 이어지고 있지만 기본적인 추세 자체는 크게 악화되고 있는 모습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포트폴리오상에서 미국 경기 민감주를 가지고 있는 전략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전략 자체가 바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미국 시장의 전통 경기 민감주의 최근 부진이었던 거고, 부진이라는 키워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어젯밤에 사실 굉장히 경제 이벤트가 많았어요. 경제 이벤트가 진짜 많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금융시장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게 또 하나의 특징이면 특징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우리나라 계엄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제가 말씀드렸던 경제 이벤트가 베이지북이랑 ISM 서비스업 지수 그리고 ADP 민간고용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파월의 연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정신 없어서 빼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많은 이벤트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실 뭐 갈 길 바쁘면 이런 거 뭐 필요 있냐, 패스하자, 생략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경제지표라는 건 그렇거든요. 늘 그 당일 시장에 영향을 줄 때도 있지만 안 줄 때도 많아요. 하지만 이게 저변에 깔려가는 흐름들을 알고 있어야 궁극적인 포지션을 잘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지표가 나올 때는 그런 거를 한 번씩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이벤트, 지난 밤에 있었던 경제 이벤트 되게 중요한 경제 이벤트들이었으니까 아주 간략하게나마 하나씩 살펴보면서 제 정리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파월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파월의 연설 같은 경우, 이제 파월 얼굴 띄워놓고 말씀드릴게요. 뭐 쭉 이야기를 했는데 핵심적인 부분들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낙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금리 인하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호기시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다. 뭐 이 정도의 언급을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요새 이제 파월은 트럼프 정부와 맞서서 자기가 이제 계속 연준 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에 파월의 연설에서 한번 나왔던 이야기인데,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항상 관세와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크지 않다, 중장기적으로 영향이 있다, 이 정도 선에서 선을 그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금융시장 자체가 연준의 통화정책이 바뀔 거를 빠르게 기대하면서 금리가 크게 움직이거나 달러가 크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없고, 일단 12월까지는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전제를 놓고 크게 변하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그게 고스란히 나타났던 것 같아요. 금리를 잠깐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조정, 지금 보여드리는 게 단기물 금리인데요. 기존의 조정 구간 내에 추가 약세가 전개되는 모습이었고요. 10년물 금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존의 조정 흐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마감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변화가 없었던 거죠. 파월 연설에도 영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달러 지수 같은 경우에도 아주 가파르게 상승한 이후에 이렇게 조정으로 전환된 모습이잖아요. 이 조정으로 전환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월의 연설이 실제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파월의 연설과 똑같이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었던 게 베이지북이었습니다. 베이지북은 관련한 기사가 있는데요. 이 기사에 그냥 헤드라인만 딱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헤드라인에 어떻게 나왔냐라고 하면 베이지북에서 묘사된 일단 현재 경제 상황은 굉장히 스테이블하다, 안정적이다. 그리고 실제 리얼 월드에서 기업들의 의견들을 물어보니 기업들은 2025년에 대해서 겁나 낙관적이다. 더 낙관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관세가 실제로 각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2025년에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 요인으로는 남아있다. 이렇게 베이지북은 표현이 됐던 것 같고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연준의 파월 의장과 같은 일맥상통하는 흐름으로 해석이 될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베이지북이 발표되거나 파월의 연설이 있거나 거의 유사한 시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두 다 금융시장 전체,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채권시장 그리고 그 다음에 환율시장 여기에도 다 영향을 많이 주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경제지표를 보게 되면 ADP 민간고용의 발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ISM 서비스업 지수의 발표가 있다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특히 이 두 지수는 결국 ISM 서비스업 지수도 따지고 보면 결국은 고용과 관련된 지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두 지수는 또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안 좋게 나오면 금리가 뭔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앞서 본 것처럼 금리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ADP 민간고용 같은 경우에는 146K로 발표가 됐거든요. 이게 지난달이 184K고 예상치가 150K니까 확실히 지난달이나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ISM 서비스업 지수 헤드라인만 보겠습니다. 헤드라인만 보면 52.1로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상치 55.5, 지난달 56보다 이것도 낮게 발표된 겁니다. ISM 서비스업 지수는 그동안 나왔던 지수의 동향이 ISM 제조업 지수와 분명히 달라요. 왜? 미국은 서비스업 경기, 실제 미국 경기가 그렇게 악화되지 않았거든요. 미국 경기가 악화됐던 부분은 금리가 높아서 일반 제조업이 안 좋았던 거지, 서비스업은 나쁘지 않았고 고용시장도 견조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달에도 56이었고 그냥 52.1 이렇게 50 이상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ADP 민간고용도 그렇고 ISM 서비스업도 그렇고 지난달 대비해서 둔화되면서 발표가 되긴 했는데요. 이게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일단 저변에 깔려있는 고용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될 거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번 주 금요일날 가장 중요한 고용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니까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반응은 제한적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따져봐야 되는 경제 이벤트가 있었지만 실제 금융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근데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지 말아야 하는 건 아니고, 확실히 지금까지 보게 되면 미국의 경제 상황은 굉장히 견조한 상황으로 유지되고 있고, 실제로 이거는 파월에게도 충분히 그렇게, 연준 위원들에게도 충분히 그렇게 인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12월 금리 인하까지는 낙관적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내년도에 넘어갔을 때 금리 인하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여기까지는 좀 감을 잡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이제 뭐 전체적으로 다 봤으니까 이제 결론 말씀드려보면, 결론은 그냥 맨 앞에 제가 내렸던 키워드, 그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냥 시장의 중심은 AI다 이겁니다. 앞서 쭉 봤잖아요. 근데 가장 극명한 특징은 각 나라별로 매크로 펀더멘탈이 안 좋고 뭐 이런 게 있지만 그거 다 필요 없다. AI 핵심 산업에만 있으면 주가는 뜬다. 뭐 이거고, 그래서 AI로 대동단결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미국에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으로도 확대되고 있는 게 더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중심은 AI고, 이 AI 주도주구는 이전에 상반기에는 빅테크
뭐 M7으로만 확대했다면 지금은 이게 소프트웨어까지 확대되고 소프트웨어에서만 그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 쪽으로도 그리고 더 넓은 쪽으로도 확산돼서 모두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즉 상반기보다 상승하는 종목의 숫자는 훨씬 많아진 그런 증시의 상황이다. 그러니 뭐 어떻겠습니까? 견조한 시장의 진행 상황이다. 견조한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뭐 이 결론밖에 내릴 수 있는 게 사실은 없다. 뭐 당장 내일부터는 어떤 요인 때문에 좀 주가가 조정을 받을 것 같고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말도 하면 대부분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지도 않고, 그게 저희 막말로 얘기해서 전문용어로 갠또인데 그게 뭐 맞는 얘기겠습니까? 그래서 뭐 내일 어떻게 될 것 같고 이건 별로 중요해 보이질 않고, 현재까지 지난 새벽까지 미국 시장의 흐름은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더 확대되고, 그래서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는 지수의 상승 탄력이 더 강해지고 있는, 그냥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냥 이렇게 정리하고 그냥 거기에 맞춰서 대응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밤 체크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오늘 밤은 특별한 체크포인트는 없는 것 같아요. 경제이벤트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는데요. 이건 늘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하지만 내일 금요일날 당장 이제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잖아요. 그리고 앞서 봤듯이 12월 통화정책이 변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경제지표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반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계속해서 동향이 어떻게 전반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이 정도만 점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당연히 제가 또 점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또 생각하지 못한 급격한 어떤 변화가 있지 않다고 한다면 현재 시장은 그냥 기존에 우리가 앞서 봐왔던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보면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굳이 또 이제 이렇게 하면 좀 재미져가지고, 어제는 소프트웨어였는데 오늘은 소프트웨어가 더 뜰까? 아니면 원전이 좀 약했던 원전이 뜨나? 뭐가 뜰까? 뭐 이런 거를 좀 궁금해 하시고 그걸 또 한번 맞춰보시고 거기에 대응하시고 싶고 뭐 이러실 수 있는데요. 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굳이 그런 것까지 해서 그게 잘 맞는다고 하면 수익률이 배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게 더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수익률을 더 증가시켜 주지는 않으니 굳이 그런 것까지 예상하지 마시고.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주식 투자가 저는 웬만하면 좀 쉽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많이 드리니까, 물론 그런 거 잘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대개의 경우는 저처럼 그런 거에 대한 감을 잡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럴 때 괜히 굳이 예상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지금 좋은 흐름 그대로 따라가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전망 전략 말씀드릴게요. 약간의 미세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를 제가 어제 저녁 때 말씀을 드렸고, 하루 정도 더 보겠다 말씀을 드렸고, 그 흐름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미세 조정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 당연히 어제 말씀드린 대로 경기 민감주에서 핵심 주도주로 약간의 포지션이 이동되는 것, 그 정도의 미세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수준 자체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그쳐야 한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경기 민감주들은 단기적으로는 좀 부진할지 몰라도 그 주식들마저도 기본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주식들이니까 이걸 뭐 왕창 팔아서 이렇게 가고 이럴 이유는 전혀 없다. 오늘부터 당장 또 경기 민감주가 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대신에 이거를 대응하는 이유는 그 전까지 핵심 주도주들은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핵심 주도주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줄여놨던 걸 조금 더 늘리자. 근데 늘리려면 좀 줄여야 되는데 어디서 줄일까? 그러면 확산된 주도주에서 줄일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 경기 민감주에서 좀 떼와서 핵심 주도주로 옮겨가자.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트폴리오의 미세 조정입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은 바뀔 이유가 없겠죠. 8에서 90% 그대로 유지하면 될 것 같고요. 주도주는 기존에 원래 55에서 60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5 정도 증가시켜서
60에서 65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S 주도주에는 핵심 주도주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진짜 소프트웨어, 의료용 AI 뭐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가 될 거고요. 하드웨어에는 원전도 될 거고,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도 될 거고, 어제부터 액면 분할해서 거래되기 시작하는 아리스타 네트워크 같은 네트워크 하드웨어도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에다 넣어야 될지 잘 몰라서 헛갈려하고 있는 테슬라도 US 주도주의 하나로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60에서 65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증액의 포인트는 이 중에서도 핵심 주도주, 특히 빅테크가 되지 않나 싶고요. 대신에 미국 경기 민감주는 원래 제가 25에서 30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5 정도 낮추자. 어디에서 낮춰야 되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다 대동소이하거든요. 지금 은행, 러셀, 유통 다 똑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 대동소이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들 큰 폭으로 줄일 이유는 없다. 이 말씀 드리니까 그래서 제가 5 정도만 여기서 빼서 여기 글씨 진짜 못 쓴다. 그죠? 5 정도만 일로 옮겨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포트폴리오 아주 요만큼만 미세 조정하는 거,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바꾸어서 말씀드리는 가이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다 드렸거든요. 시장이 많이 맨날 오르니까 또 이거로 또 부담이시죠? 그죠? 저도 이해합니다. 저라고 뭐 그거 이해 못 하겠습니까? 근데 그 부담은 사실은 한 1, 2주 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그 1, 2주 사이에 시장은 오히려 더 좋아지는 데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 실제로 시장은 계속해서 그렇게 전개됐거든요. 그리고 지난 밤까지도 계속해서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예상을 정확하게 맞추면 진짜 좋죠. 진짜 좋은데, 예상해서 맞는 경우는 사실은 실력이 좋아서 맞는 것보다는 그냥 운이 좋아서 맞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설사 틀리면 또 먹을 거 못 먹는 경우도 더 많고, 주식 뺏기는 경우도 더 많고, 그런 경우도 더 많으니까 현재 시점은 계속해서 그냥 현재 상황에 집중해서, 굳이 뭐 예측하고 전망하지 말고 현재 상황에 최대한 집중해서 전략 짜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고 심정적 부담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현재에 충실하다고 한다면, 뭐 오늘 밤 빠지면 어떡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걱정보다는 차분하게 이제 보시면서 그냥 변화가 생겼을 때, 그것도 진짜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을 때, 그때 잘 대응을, 첫 발을 잘 떼시길 바라고요. 그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우리가 있었던 전략 그대로 가져가는 게 제일 맞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말씀 다 드렸습니다. 전 뭐 오늘도 이 자리에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의 투자를 엄청 열렬히 응원할 겁니다. 저는 찐샘 김진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